네, 안녕하세요. 구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일찍 녹음을 하고 업로드는 아마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번처럼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죠. DSGPM님, 팀의 3점이 조금 부족해서 잘 나가는 포르징기스를 주고 클레이 탑슨과 스티븐 아담스를 받아왔습니다. 이 트레이드 어찌 보시나요? 요즘 니경이 쏠쏠하네요. 킬패트릭은 거품이 빠진 듯해서 보야는 영입했고요. 허락 부탁드립니다. 요즘 늘 방송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대1 트레이드 나쁘지는 않습니다. 포르징기스를 쪼개서 탐슨과 아담스를 받아온 건데 클레이 탐슨이 포르징기스랑 비교했을 때는 크게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담스까지 추가한 거면은 포르징기스의 수비적인 능력, 리바운드, 블락까지 이제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둘로 쪼갠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킬패트릭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거품이 덜 빠졌어요. 린이 복귀를 하면 좀 거품이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브루클린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제 시즌 끝날 때까지는 계속 기용을 할 것 같아요. 부상만 안 당한다면. 보얀을 데려온 거는 나쁘지 않은데, 다른 점은 어시 능력? 킬패트릭은 그래도 보조 리딩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보얀은 거의 없다는 점. 그거 빼면은 뭐 비슷비슷할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얀을 좀 더 키우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더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스크37님, 오늘 AD가 휘청하는 걸 본 AD 보유 유저가 저희 커즌스와 1대1 트레이드 요청을 했는데요. 이젠 안 다칠 때도 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AD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하다는 거를 전경기 출전을 통해서 그걸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AD를 항상 뽑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스탯을 잘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커즌스 또한 풀타임 뭐 소환을 한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 계속 부상, 잔부상,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인한 결장. 네,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뭐 AD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현재 가치로만 따지자면 AD가 훨씬 나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AD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가치가 좀 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트레이드를 하실 거라면 AD보다, 커즌스보다 좀 더 높은 선수들, 뭐 르브론, 듀란트, 뭐 웨스트브루크와 하드는 좀 모르겠네요. 그 둘은 웬만하면 안 팔 것 같아서 다른 유저분들이. 네, 이렇게 리뷰 빠르게 해봤고 저희 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팀 리뷰, 지난주에 ESPN에서는 6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제어투, 리바운드, 어시, 스틸, 블락, 득점을 이겼고 야투 3점 턴오버를 패했습니다. 일단 상대팀이 커리를 갖고 있는 팀이었어요. 네, 커리는 기본적으로 3점, 득점, 어시스틸 전 영역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터치하더라도 커리 때문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매치업 상대를 맞붙으면서 스틸하고 블락 쪽이, 네, 의외로 그쪽이 챙겨가면서 그 루징 팀으로 좀 소문이 나 있던 팀이었는데 좀 이변을 연출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를 할 때 스틸하고 블락은 확실히 챙겨가자라는 생각으로 몇 명 좀 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스틸 블락커 위주로 좀 데뷔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상대팀 지난주 블락이 약간 평소보다 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게 플루크였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락 싸움은 생각보다 쉽게 끝났고요. 커리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어시스트 개수가 많이 줄면서 어시스트도 무난히 챙겨갔었는데, 다만 역시나 이제 제가 걱정했던 3점과 스틸에서 조금 삐끗했습니다. 3점을 4경기 동안 커리가 17개를 넣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익스큐즈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커리니까. 근데 문제는 아리자가 갑자기 미쳐버려가지고 4경기 동안 똑같이 17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 34개를 넣었어요, 3점을.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을 했죠. 그래서 3점 어쩔 수 없이 뺏겼고, 스틸도, 네, 커리 7개, 아리자 6개 기록하면서
막판까지 좀 추격을 당하나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 날에 상대팀의 스틸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그냥 한 대여섯 개 차이로 이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AV를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에이버리 브래들리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이 선수를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NBA에서 몇 년차 좀 연차가 쌓이면서 확실히 자신이 브레이크아웃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신기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AB가 좀 스틸 쪽에 강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제 득점 위주로 득점 리바 쪽으로 이제 자신의 롤을 좀 변환시키다 보니까 스틸이 좀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지난 시즌에 스틸이 한 2개는 넘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 1개? 딱 1개 그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스마트가 이제 수비적인 능력 그 롤을 맡고 AB가 공격적인 롤을 맡는 이렇게 역할 분배가 좀 돼가는 느낌입니다. 보스턴에서. 그리고 FA로 데려온 테런스 존스도 마지막 경기만 빼고는 전부 10득점 이상 기록했고 6리바나 7리바운드 그리고 스틸이나 블락 하나씩 다 기록해주고 있어서 뉴올리언스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AD랑도 잘 뛰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뉴올리언스가 굉장히 기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NBA에서 주전 뛰기는 애매하고 백업으로 뛰기에는 아까운 그런 좀 어중간한 선수들이 들어가서 주전 먹기에 굉장히 괜찮은 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테런스 존스도 사실 다치지만 않으면 잔부상이 많은 선수여가지고 다치지만 않으면 굉장히 뉴올에 잘 어울리는 조각이 될 것 같은데 타이릭 에반스가 곧 돌아온다면 더욱더 뉴올리언스가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야후는 조금 정체된 것 같은데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투 7점, 대야투 5점, 3점 2점, 득점 5점, 공격 리바운드 15점, 리바운드 14점, 어시스트 3점, 스틸 11점, 블락 3점, 턴오버 5점, 더블 8.5점 해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확실히 갑자기 3점하고 득점이 확 줄어들면서 여기를 이제 좀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루 윌리엄스와 메이슨 플럼리 그리고 스티븐 아담스와 트레버 부커 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밸런스만 따지자면은 트레버 부커가 여기에 낄 급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 야후 리그에서는 더블 더블을 체크하는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트레버 부커가 은근히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딱 10득점 10리바만 딱 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어쨌든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거는 10득점 10리바운드를 하든 40득점 15리바운드를 하든 어쨌든 똑같은 더블 더블 한 번이기 때문에 더블 더블만 할 수 있으면은 몇 득점 몇 리바운드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블 더블이 조금 그래도 있고 드러먼드라는 확실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담스가 생각보다 더블 더블 기록하지 못한 점에서 좀 실망을 했고, 그래서 루 윌리엄스가 3점과 득점을 어느 정도 챙겨줄 거라 생각하고, 플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써보는데 빅맨 치고 굉장히 어시스트 능력이 좋더라고요. 현재까지 누적 어시스트가 90개를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플럼리도 그래도 나름 빅맨이니까 더블 더블을 가끔이라도 기록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데런 윌리엄스가 다쳤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벤치에 내리고 있고, 좀 폼이 올라왔다 싶을 때부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전 경기수, 이제 포지션별로 출전 경기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신경을 쓰고 넣어야 돼요. 넣을지 말지. 좀 애매하다 싶은 선수는 차라리 빼버리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레미 린과 디안젤로 러셀이 복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재검을 받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한 2주 정도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리뷰 또 해봤고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업앤다운 탑3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볼 업탑3의 첫 번째 선수는 커즌스입니다. 커즌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단 오클라호마 11월 23일 전에 시작을 해서 4경기 동안 3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23일은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36득점, 13리바 2어시, 25일 휴스턴전에서 32득점, 9리바 5블락, 27일 브루클린전 37득점 11리바 4스틸, 그리고 28일 연속 경기인데도 워싱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36득점 20리바 4어시. 네, 대단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커즌스가 사실 저번 앞서 얘기한 대로 부상과 테크니컬 파울 누적만 아니라면 정말 폭군, 네, 그야말로 폭군이죠, 폭군. 그래서 정말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커즌스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그만한 재능이 있던 선수니까. 근데 역시나 세크라멘토라는 팀 자체가 계속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고 커즌스를 제어하는 감독이 계속 나타나지 않아서 항상 커즌스에 대한 평가가 박했는데, 글쎄요, 올해도 저는 솔직히 킹스를 별로 좋게 보진 않아요. 여전히 그 레벨 언저리에서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판타지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냥 스탯만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커즌스가 이제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저희 업탑3에 뽑혔는데,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리자를 뽑아왔습니다. 사실 아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매치업을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선수가 터지는 걸 보고 스탯을 살펴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21일 디트로이트전 14득점 6리바 3어시 1스틸, 23일 토론토전 11득점 2리바 3어시 1스틸, 세크라멘토 25일 경기 18득점 10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27일 포틀랜드전 18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보면은요, 11월 2일 뉴욕전부터 27일 현재까지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1스틸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점 슛도 마찬가지로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1개 이상을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스탯을 잘 뽑아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전 시간이 33분대인데도 스틸과 3점이 꾸준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 야투율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야투율이 30%대 후반? 중반? 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야투율 그렇게 안 좋은 선수는 안 뽑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 절대 안 뽑았었는데, 확실히 휴스턴이 이제 팀 색깔을 명확하게 바꾸면서 아리자가 좀 굉장히 수혜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에릭 고든, 트레버 아리자, 라이언 앤더슨, 이 하든의 옆에 있는 이 세 명이, 호위무사 세 명이 굉장히 자신의 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아리자는 고든과 라이언 앤더슨과는 다르게 수비적인 측면도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스틸 쪽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리자를 한번 좀 트레이드 카드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리자를 한번 뽑아왔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역시나 휴스턴 선수인데, 클린트 카펠라입니다. 카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저유투가 안 되는 선수입니다만은, 요즘 하는 걸 보면은 그걸 감수하더라도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15득점, 21일 디트로이트전에서 15득점, 12리바운드 2블락, 23일 토론토전 12득점 6리바 5블락, 25일 세크라멘토전 17득점 10리바 2블락, 그리고 27일 현재
포틀랜드 21득점 9리바 2블락. 네. 스텝업을 시즌 하면서 이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27일은 오는 경기 아니군요. 그저께 경기군요. 요즘 날짜 감각이 좀 없거든요. 자유투도 굉장히 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최근 두 경기 동안 8개 던져서 6개 넣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자유투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에는 감독이 자유투를 좀 못 넣고 그래가지고 출전 시간을 좀 제한하는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제 좀 그게 많이 해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든이랑 같이 뛰면서 하든이 엘리오 올리면은 이제 카펠라가 그걸 받아먹고 하면서 야투를 끌어올리고 있고 또 손쉽게 득점하면서 또 확실한 휴스턴의 공격 옵션이 되다 보니까 감독이 더 이상 출전 제한을 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현재는 카펠라의 출전 시간을 30분 이상으로 이제 고정하고 싶다라고 덴토니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카펠라의 이제 주전 확보가 훨씬 더 쉬워질 예정이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카펠라와 비교되는 대상이 이제 드와이트 하워드. 네, 카펠라가 지난 시즌까지 백업 롤을 맡으면서 주전 자리를 맡았던 드와이트 하워드인데 하워드에 비하면 조금 리바운드가 떨어지는 면이 있죠. 이거는 근데 또 카펠라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카펠라의 득점 능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수비형 센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편견을 깨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윌슨 챈들러입니다. 윌슨 챈들러는 사실 지난 시즌에 엉덩이 부상을 당해서 수술하고 아예 시즌을 통으로 쉬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드래프트를 할 때 윌슨 챈들러를 뽑아가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프리시즌도 거의 안 뛰었고 계속 부상 중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였었는데 뭐 사실 이 선수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자신이 어떻게 롤을 소화하고 경기를 뛰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즌이 개막하고 갈리날리가 먼저 선발로 나가고 1파트 게리 해리스 아웃당하면서 이제 챈들러가 그 자리 메우면서 차츰 출전 시간과 자신의 포지션을 늘리고 갈리날리가 또 지금 아웃되면서 완전히 이제 접수를 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카고전 16득점 9리바, 23일 유타전 13득점 9리바, 25일 오클라호마전 32득점 11리바, 그리고 27일 피닉스전 25득점 8리바. 네, 저희 야후리그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스탯인 게 더블더블을 4경기 동안 한 번밖에 기록 못해서 챈들러를 들고 계신 분이 좀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스탯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FA에서 주소훈 선수가 이렇게 많은 스탯을 뽑아내는 것만 해도. 네. 그리고 지금 덴버 같은 경우에는 갈리날리 또 다시 다쳤죠. 게리 해리스 지금 당분간 결장 예상되고 또 1바튼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가지고 챈들러와 자말 머레이, 이번 시즌에 데뷔한 6순위 자말 머레이가 좀 수혜를 많이 입고 있는데, 윌슨 챈들러도 제가 잠깐 야구 때 들고 있었는데 11월 8일, 10일 두 경기 결장을 넣은 때가 그때 상황이 좀 급해가지고 버렸었는데 그걸 버린 게 좀 후회스러울 정도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도 현재 트레이드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안 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사는 거는 오버페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금은 좀 지켜봤다가 좀 떨어질 때쯤에 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파는 경우에서는 굉장히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죠. 스몰 포워드가 부족한 팀이라면 챈들러가 굉장히 좋은 조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번 시즌 윌슨 챈들러가 또 다치지만 않는다면은 굉장히 꾸준히 갈 것 같아요. 네, 갈리날리가 오락가락하는 형편이고 오히려 윌슨 챈들러 같은 경우가 좀 더 꾸준하게 소화를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탑3 때 4명을 한번 얘기해봤고, 다운 탑3인데, 네, 다운 탑3는 오늘 이번 주는 조금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언급해볼 선수는 JR 스미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드릴게요. 최근 두 경기 동안 야투를 22개 던져서 하나 넣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커빙턴을 능가하는 야투율이 나왔는데, 네, 이건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건 거의 헤스트헤드나 로티쉘이나 어디든 정말 대재앙이었는데, 네,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디아 스미스를 버리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선수를 숙청해야죠. 트레이드를 하든 FA를 버리든. 네, 저는 사실 디아 스미스가 클리블랜드에서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르브론이 이제 좀 연차가 쌓이고 자신이 이제 게임을 조립하는 능력 그런 걸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슛 던져줄 선수가 케빈 러브와 제이알 스미스. 근데 케빈 러브는 아무래도 포워드고 또 빅맨이다 보니까 항상 아웃사이드 외곽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이알 스미스가 조금 외곽에서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슛 기복이 심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좀 팀 내 악역 같은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는 제이알 스미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3점보다는 돌파 위주로 하고 션퍼트는 사실 뭐 거의 수비적인 선수에 속하고 그 덜리비 시즌 초반에 제가 좀 기대해도 좋다고 했는데 거의 은퇴해도 무모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슛 던질 수 있을 만한 선수, 그러니까 슛을 던져서 그래도 이 선수는 넣겠구나 싶은 선수가 제이알 스미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언젠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시즌에도 초반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살아났었는데 JR이 지금도 부진한 거는 어찌 보면 또 이제 계약이 늦어지면서 좀 자신이 못 만들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판타지 하는 분들께 그런 건 큰 변명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에런 고든입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주전 라인업을 조금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런 고든을 선발 라인업으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재앙을 초래했는데 미러키전에서 32분 출전하면서 야투를 12개 던져서 하나도 넣지를 못했어요. 자유투 시도도 없어가지고 결국 빵 득점을 마무리를 했는데 에런 고든도 사실 시즌 초반에 기대했던 모습과 달리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런 고든 그래서 지금 야구에서는 몇 번 버려주고 그랬었어요. 물론 다시 데려가긴 하셨다만 여전히 그래도 호텔에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계속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데드라인 때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어쩌면 진짜 큰맘 먹고 올랜도가 질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겔 감독이 고든을 폴 조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실링에 못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잭라빈이 그래도 미네소타에 한 조각이 된 걸 보면은 에런 고든도 길게 봤을 때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론 윌리엄스입니다. 데론 윌리엄스도 아까 얘기했었죠. 저희 팀이 얘기를 하면서 한 4경기 쉬었다가 1경기 뛰었는데 보스턴전에서 10분 뛰고 바로 나갔어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리고 4경기 또 쉬고 복귀를 했는데 시간 리밋이 일단 타임 리밋이 걸려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27일 그 펠리컨스전에서는 20분 동안 턴오버 5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아직 좀 몸 상태가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워낙 이 선수도 잘 뛰는 선수이다 보니까 좀 이제 원래 컨디션으로 한 10득점 이상의 어시스트 5개 이상 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이제 좀 제대로 써보지 그 전까지는 아직도 부상의 여파가 남아있지 않나. 네, 물론 지금 댈러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금 주전들을 미리 복귀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주부상이 겹치다 보니까 로스터도 많이 얕아졌고요. 그래서 데론 이번 주는 굉장히 안 좋았고
대론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많이 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야후에 지금 주전 포인트 가드들 다 들어 누워가지고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대론을 한 경기 썼다가 한번 폭격당하고 네, 테러당하고 그다음부터 지금 안 넣고 있어요. 일부러 네, 그냥 안 넣고 있어요. 이거 넣었다가 괜히 또 폭격당할까봐.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천픽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자말 머레이입니다. 자말 머레이 같은 경우도 아까 윌슨 챈들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24득점 6리바 2어시 또 23득점 4리바 3어시 20득점 7리바 2스틸 그리고 9득점 4리바 2어시는 잠깐 쉬어가는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덴버에 여러 명의 부상자가 생기면서 머레이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네, 그 기회를 얻고 잘 활용한 것도 본인의 능력이죠. 그래서 슈팅가드, 네, 슈팅가드가 부족한 팀이라면은 어떻게든 한번 긁어볼 만한 조건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 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하는 것만 봐서는 충분히 신인 후보로도 올라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뛰고 있어서 그냥 새로운 선수 한번 개척해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데려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다 싶으면 버리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렌 로빈슨 3세입니다.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폴 조지가 이번 주에 또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물론 좀 두 경기여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30일 포틀랜드전과 4일 LAC 클리퍼스전 경기가 있어요. 이 1, 2, 3일 모두 쉬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스팟용으로 한 번쯤 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폴조치가 한 번 안 나왔을 때도 오클라호마전에서 16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었고 브루클린전에서 20득점 6리바 27일 클리퍼스전에서 17득점 6리바 3점슛도 네, 브루클린전에서 3점슛 4개를 기록했었고 어쨌든 이 선수의 강점은 젊다. 네, 젊어서 또 그리고 최근 출전 시간도 굉장히 적었어가지고 굉장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좀 헝그리 정신을 갖추고 있는 선수라면은 충분히 폴 조지의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워내지 않을까. 물론 팀 성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선수가 또 나중에 커서 폴 조지 같은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미래의 슈퍼스타에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자미언 렐슨입니다. 렐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네. 썬더전에서 21득점 4리바 13어시 27일 피닉스전에서 21득점 2리바 3어시 네, 3점슛도 3개 4개 야투율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냥 무디아이의 백업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막 슈팅 카드로 나오고 막 무디아이가 슛 던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로테이션 변경되더라고요. 그래서 넬슨이 뭐 시즌 끝까지 주전 포가로 뛰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스팟용으로 가끔 터져주는 맛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 한번 써보는 거죠. 네. 또 무디아이가 워낙 포인트 가드로 조금 불안정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렐슨이 이렇게 꾸준하게 어시스트 쪽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좀 단기적으로 쓰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날 것 같은데 네, 오늘 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